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호라고 하고요. 제 앞에서 있었던 오늘 디지토크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전문 지식들이었는데 저는 그냥 소소한 취미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리더스라는 클럽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50주 동안 클럽을 운영을 해봤어요. 총 5개의 클럽이었는데 50주 동안 읽었던 책의 분량을 최근에 발표 준비하면서 대신을 해보니까 한 15,800쪽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월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200쪽 정도씩 읽었고 주로 따져보면 316쪽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마다 독서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독서 에세이가 한 50개 정도가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어떤 느낀점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더스라는 이 북클럽의 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시작 인증이에요. 책을 딱 펼치고서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멤버들이 보이는 분석감이 인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인증이에요. 만족을 했습니다 하고서 어느 장소에서 몇 시 됐는지 저기 메모를 잠깐 나눠서 완독 인증을 하고 세 번째로는 저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요. 그 에세이를 쓰고 내 에세이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멤버들의 이제 같이 읽었던 멤버들의 에세이 읽고 거기에 이제 개인의 의견을 달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조용한 박진호 이런 분들의 에세이 답변했고 마지막으로 뒷바리스를 돌려받아요. 돈을 돌려받아요. 이 책을 가장 많이 읽게 만드는 강력한 운동력은 이 뒷바리스더라고요. 뒷바리스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정말 보증금이에요. 만약에 10주짜리 리더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금액 같은 거는 뭐 리더스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만 원씩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총 30만 원을 받고 매주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끝날 때마다 월요일 아침에 3만 원씩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로 저가 운영하는 리더스라는 클럽 운영이 되고 있고요. 5번의 리더스라는 클럽에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리더스는 료마가 간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메이지 유신은 아니고 메이지 유신이 바로 일어나기 전까지 1850년대에 일본의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뭔가 일본 열도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20살부터 30살 죽을 때까지 10년간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1850년대거든요. 1850년대인데 이때 일본한테 일어났던 일이 정말 구한말의 조선이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이 닮아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본에 일어나냐면 미국이나 이제 산업혁명을 겪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 증기선을 타고 일본의 항구를 쳐들어와서 대포를 쏴요. 대포를 쏘면서 계약을 먼저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몇십 년 뒤에 조선에 있었던 일이랑 똑같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가 에도먹인데 다들 두려움에 떨게 되고 점점 더 대항을 하기보다는 협력 정책에 가까운 뭔가 정책을 이끌어가려는 지도자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대등하게 앞서고 뭔가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그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빨리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강력한 꿈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20살부터 30살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됐고요. 이때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의 그 시대 흐름이 그 이후 일본과 지금의 일본과 그 이후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뭔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뭔가 정치적인 드라이브 하나가 일본 그 이후의 역사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는 역사로 저희가 식민지라는 뼈아픈 시련도 있었고 그 이후 일본 제국주의 이런 모든 활동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뭔가 근대 시키는 부정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의 혁신가 그 이후 수백 년의 나라들의 역사를 영향을 미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우리 사마천이 썼던 사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중국 고대사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00년까지 2000년간의 역사를 총판찬한 책이에요. 이 책으로부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감명은 역시 그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있었던 벨기에 스케일인데 벨기에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책을 초반에 보다 보면 하나하나 보일 때 4000년 전, 3000년 전 이때쯤에 토목공사 활동을 보면요 산을 없애고 새로 강물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이런 토목공사가 지금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이미 중국에서는 충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만큼 중국의 스케일은 대단했고요.
또 다르게 스케일을 엿볼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이제 하나라, 나라, 주나라 같은 주요 제국들이 있고 그 옆으로 제국들이 있어요. 명나라, 노나라, 제나라, 초나라 등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소소하게 전쟁을 하면 보통 동원되는 병력수가 10만 명, 20만 명 정도고 또 이번에 중요한 전쟁이다 싶으면 50만 명, 진짜 국가의 명을 걸었다 싶을 때는 100만 명까지 동원이 돼요. 2018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국민의 수가 60만 명이에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도대체 2000년, 3000년도에 저 사람들은 무슨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되게 스케일 남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기를 읽으면서 사마천의 사명감이 정말 쫓아오게 느껴지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믿음사에서 지금 완역한 사기 책 전체가 3,500쪽 정도 되는데 이 3,500쪽 정도의 분량을 사마천은 대나무에 한자 적어서 다 보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대나무에 적어서 돌로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으니까 아마 집이 육체가 넘는 수준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천의 진짜 사명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사마천은 당시에 이제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이라는 사반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쓴소리를 엄청 잘해요. 사무제라는 그 황제한테 당시에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의 뭔가 눈초리나 뭔가 뭐라고 하지?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렇게 맨날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 한 문제가 결국에 터져가지고 태사령한테 사마천한테 벌을 내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평생 걸어도 못 낼 정도의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래? 아니면 두 번째는 궁형을 받으려는 선택을 주게 되는데 궁형이라는 게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세예요. 그래서 뭔가 남자로서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궁형이라는 게 신체에 뭔가 해가 가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궁형이라는 뭔가 벌을 받게 되면 그냥 자격을 하는 게 시대적 분위기였는데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2000년 역사 편찬을 끝내고 죽어야 된다는 뭔가 깊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궁형을 받고 거세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집필을 해 나가요. 결국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2000년의 역사를 편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무제 눈에 들어서 다시 반직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공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던 두 번째 역사 사기였고요. 세 번째로 읽었던 책은 로마인 이야기예요. 여기도 저랑 같이 읽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로마인 이야기 진짜 지나간 새가 키워졌어요. 로마인 이야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서양 세상이에요. 로마인 이야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감명적이고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점은 로마 황제예요. 이 바로 전에 읽었던 사기에서 봤던 그 중국 제국의 황제들은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고 한 가문을 파멸시키고 한 나라를 없애기까지 하는데 로마 황제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지식이었더라고요. 로마 황제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는 그냥 민심 위에 있는 사람이고 민심이 기울어지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뭐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시 황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전반을 거치고 원로원에서 어떤 원로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수많은 정치 경력을 쌓인 다음에야 황제로서 민심을 얻고 뭔가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민주적인 형태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파견도 아니고 탈변도 아니고 정말 명령만을 황제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랐던 황제들이 이제 지중해를 내해로 하고서 전 유럽 지역을 제패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다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건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 인간이 지닌 고민의 깊이는 조금도 깊어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느끼던 스트레스는 지금 우리가 느끼던 스트레스랑 똑같아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야 했고 그 당시에나 지금의 노동을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여전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스트레스나 뭔가 불만 같은 거는 지금의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만 같기 때문에 역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간이 사는 건 똑같고 이렇게 인간이 사는 게 똑같다면 난 더더욱 역사서를 많이 읽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훑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읽었던 책은 생각리더스였어요. 생각리더스는 이 책이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생각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내는 건데 이 생각 리더스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가치 생각이라는 거죠. 모두가 아마 공감할 텐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열린 생각이라는 게 참 힘든 구조인데 여기에 있는 책들은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개별적인 뭔가 열려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뭔가 말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고 뭔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생각이 와는 생각이라는 저 가운데 참외 같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한 700회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독자들한테 말해요. 너는 너를 너무 몰라.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굉장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읽고서 느낀 게 내가 그동안 내린 판단들이 하나같이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없구나. 내가 진짜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저 책의 저자는 이제 인간 흔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여러 경제 논문을 써서 결국에 노벨 경제학상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더스인데 지금은 저 세 번째 읽는 책인 내가 벌어온 인류국가에 기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이 다섯 번째 리더스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다들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 책을 쓰는 시기는 다 최악의 시절을 겪고 후에 쓰게 되는데 특히 첫 번째 명성록 같은 경우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시대의 제일 최고의 황금기를 이룬 황제의 일기예요. 명성록이라는 이유는 후대의 후예들이 붙인 제목이고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일기를 썼던 건데 이 일기를 쓰던 환경은 다키아에서 이제 도나우강 전선에서 급방시 밀려 내려오는 게르만족, 당시 오는 야만족이죠. 야만족을 막기 위해서 도나우 전선에 직접 황제가 나가서 3세년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숙소에 들어와서 썼던 일기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일기도 아니고 명성록도 아니에요. 이건 반성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반성만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루 나갔다가 집에 숙소에 들어오고 반성만 해요. 너는 왜 오늘 그 사람들의 선의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진정한 선의를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속속해 그러니 너는 어차피 몇 년 살다 금방 죽을 거고 우주에 있어서 한남 미국인데 왜 그렇게 인생에 집착하니 너는 왜 그렇게 오늘 본능에 충실했니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맨날 반성만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반성하는 그 내용을 적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맨날 주는 소리밖에 안 해 반성밖에 안 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황제에 있는 자리고 로마제국 가장 황금기에 있던 사람인데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리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하는 싱가포르 1965년부터 싱가포르에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1960년대, 50년대만 보더라도 거의 생활 수준이 지금 그 대한민국이랑 다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다민족 국가예요. 70%가 중국인이고 그 이외에 인도인, 말레이시아인 그 이외에 조그만 소수민족들이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항상 전쟁이 있고 민족 분열이 일어나고 폭동까지도 일어나는 이런 나라에서 리카미는 1965년부터 1996년까지 25년간 총리 생활을 하면서 완전 최고의 인류국가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황제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없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카미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이면 이 책을 읽을수록 부정적인 것도 조금 보이게 되는 게 이 사람은 국민의 지력을 믿지 않아요. 국민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국민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살 수 있는지는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고 너희는 내 판단대로 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어라는 걸 이제 좀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잘 살아요. 정말 이 사람 선택대로 하니까 정말 매년 성장하고 싱가포르는 지금도 매년 경제 성장률 최고치를 성장하고 있고 거의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의 리더스를 하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강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체 내가 왜 리더스라는 걸 굳이 같이 하면서 책을 읽는지. 지금 읽었던 책들은 혼자서도 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리더스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항상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 이유는 포기 없는 독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 없는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못생긴 뜻이 이곳으로 앞줄이잖아요. 정말 저 글씨체하는 빨간색 성경까지 하잖아요. 이 책도 700쪽, 800쪽 이런데 읽게 돼요. 같이 읽고 3만원이나 뒷판씩 걸려있습니다. 이런 책도 읽게 돼요. 이거는 사기 세가를 제가 에세이집서 들어서 캡처한 건데 쪽수가 983쪽이고 1.4kg예요. 이 책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방속에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손목 나가겠는데도 읽고 있어요. 왜냐면 같이 읽고 뒷판씩 걸려있어요.
이렇게 폭이 없는 독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왜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사기 동기에서 한 문장을 따는데 한 세 줄만 읽어볼게요. 이들은 낙수에서 떼어 사러 하수에 이르게 했다. 화산의 남쪽과 흑수 사이를 양수이다. 인삼과 파충산의 곡식을 심게 하고 타수와 잠수의 물길을 잘 이끌었다. 채성과 몽산은 잘 다스려졌고 화이두개 이런 문구가 몇 장, 몇십 장이 이어지는데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읽고 이렇게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테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스를 하지 않는 기간 중에 제가 혼자서 그냥 이제 소소하게 책을 읽을 때 김영하의 밀당한 에세이를 읽게 됐어요. 그거 읽다가 너무 와닿는 문장이 있어서 찍어왔는데요. 책을 읽는 매 순간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겠다고, 정말 조금만 더 읽고 자겠다고, 조금만 더 읽고 TV를 보겠다고 이렇게 매 순간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독이라는 거는 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쪽적으로 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혼자서 리더스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읽었나? 정말 다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50주의 리더스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매주 한 번 분량의 책을 읽게 됐고 저는 이 책 구절이 너무 와닿아서 가져오게 됐고요. 리더스를 제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시로 제가 그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한 가지 주제에 정말 집중해요. 역사, 생각이라면 생각 주제에 집중해서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같이 읽고 로마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으면 1권부터 10권까지 무조건 완독을 해요. 어떤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중간에 멈추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리더스를 어떤 리더스를 열겠다라고 구상하는 거에 또 예를 들면 과학 리더스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 예정인데요. 그럴 때 중해기원이라든가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라든가 탈세이건의 코스모스라든가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이런 과학 필독서를 같이 모아서 읽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리더스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같은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제가 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당연히 다양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사기 열전 읽을 때 최현대님께서 적은 에세이고 오른쪽에 이제 이런 에세이를 읽은 다음에 박사 멤버들이 에세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요. 지연이, 선아, 영훈이하고 이해도하고 말고 강편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타인의 에세이를 읽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보태기도 하고 더 좋았던 것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도 하면서 더 재밌게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긴 한데 저 이외에 제 친구들은 이곳에 와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회사에서 저 비기한다고만 얘기하면 막 이러는데 책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진짜 너무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 내가 보면서 책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하게 가요. 내 얘기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회사에서 회사 사람이 내 얘기 안 듣나 보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리더스 다타방에서 얘기를 엄청 해요. 내가 오늘 봤던 자료들이랑 공감이라고 엄청나게 잘 우리 같이 공감을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좋은 경험이 불과 며칠 전인데 영화가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유학자랑 저한테 단타방을 하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영문 논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카톡을 해서 이제 그것도 조만간 리더스로 같이 논문을 읽어갈 예정인데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거 사실 잘 몰라요. 읽어보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그걸 읽어보자고 제안했던 사람도 없지만 리더스를 같이 하면서 돈독한 우정이 쌓인 영화는 저한테 그런 걸 제안해주고 저한테 새롭게 그런 것들을 다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리더스의 큰 효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리더스를 하면서 제 생활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리더스 하면서 얻은 효용도 있지만 제 생활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를 잘 살펴보니 첫 번째로는 호기심이 자라나요. 제가 인생을 지금 32살인데요. 32년 중에 제가 호기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금은 지금. 저 이렇게 뭔가 궁금하고 빨리 읽고 싶고 설레고 이런 시절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읽고 싶은 책이 정말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호기심이 자라나는 게 제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높아지는 인생 만족도인데 이거는 제 감정의 실제 프로세스거든요. 우리 기승전 너무 리더스 덕분이라고 오바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매주 완독을 해요. 일주일마다 30분씩 매주 완독을 하고 매주 완독을 하면 당연히 성취감이 높아지겠죠. 성취감이 높아지니까 자신감도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랑 스스로 약속을 하면 나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구나라는 걸
듣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생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져요. 요새는 호기심도 많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입맛도 좋고 하니까 진짜 살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새는 행복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상 변화는 자라나는 책임감이에요. 제가 항상 믿어서 운영하면서 친구들을 모으고 같이 읽자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을 한 열댓 명 모아놓고서 책을 읽자고 해놓고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텐션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같이 읽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안 읽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50주 동안 리더스를 하면서 딱 한 번, 49번은 정말 기한에 언제나 한 번씩 언제나 읽었었고 딱 한 번 못 읽었던 경우가 이제 이 37주 차에 읽고 있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편인데 정말 모바일이 힘들어요. 저거 모바일 읽기가 힘들어요. 모바일 읽기가 6,500쪽 정도인데 한 6,000쪽까지 가니까 정말 이제 한개 다 달랐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 줄을 미안하게도 렉터에게 못 읽겠다고 하고서 쉰 적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저는 정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주 완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변화는 풍부해질 시간이에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달라질 건 없지만 저는 시간이 풍부해졌어요. 분명히 풍부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최근에는 택시랑 버스를 잘 안 타요. 왜냐면 지하철만 타요. 지하철에서만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흔들리는 택시나 버스에서 책을 잘 읽는 게 힘들어서 무조건 돌아가더라도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지하철을 타면서 책을 무조건 읽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살고 있으면 뭐 미용실에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병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뭐 흙 끊으러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이 시간들에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리더스의 책을 읽고 있고요. 약속 장소라는 거는 이것도 제가 리더스 하면서 바뀐 습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약속 장소에 무조건 30분 아니면 1시간 더 전에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 1시간이나 30분 동안은 제가 이번 주 분량을 완독해야 되는 것들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게 전혀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값져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늦는 친구. 약속 장소에 내가 1시간이나 먼저 나가 있었는데 30분이 늦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진짜 화나고 막 스트레스 많이 오는데 불불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엔 친구 늦는다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걔 늦는 동안 어차피 나 내일 일요일 23시까지 책 다 읽어야 되는데 책 읽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좋죠. 그렇다고 혹시 여기 듣는 사람들 중에 쟤는 나중에 약속하면 10분 정도 늦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지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반대해서 화는 안 나지만 지각하는 건 아니에요. 지각 안 하는 강조드리고요. 삶에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새로운 시도를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들어가는데 메일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영훈이 형이 말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지금 이렇게 사기책 이름 작가 다 완독하고 있는데 저도 만나보자. 이 김원준 교수님한테 제가 그래서 당국대학교 항공교육과의 김원준 교수님께 연락처를 무서움으로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게 돼요. 메일을 쓰게 되는데 구구절절 쓰죠.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군데 저는 교수님께 직접 수업을 들어본 적 없어서 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께서 20년 동안 더 연락을 구구절절 이거 3분의 1이고 이 밑으로 3분의 2가 들어있어요. 절절하게 썼는데 교수님이 바쁘다고 그냥 거절하시더라고요. 다음 전화까지 드렸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한국 저자의 책을 읽는 다음에 저는 매번 리더스 멤버들과 저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차담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리더스에 다들 참여하시면 저자를 만날 수 있어요. 저자 만나게 해드릴게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리더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효용이 있고 리더스를 하면서 바뀐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굳이 리더스를 하면서 너가 궁극적으로 삶에서 목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리더스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루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대의 선택지를 주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인생에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리더스를 하면 할수록 타인의 생각을 보면 볼수록 타인의 삶을 엿보면 엿볼수록 저에게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고 그저 그런 삶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최대의 선택지를 두고서 제가 선택했던 삶이기 때문에 모르고 진행해온 삶과 제가 선택지를 두고서 하지 않았던 삶의 차이를 부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대의 선택지 리더스를 통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선의 선택 기준을 만들고 싶어요. 선택지가 많이 주는 거는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선택지가 많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의 선택 기준을 만드는 게 제가 리더스 운영하고 앞으로도 생각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스를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혹시 만들었던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선택 기준이라는 게 혹시 하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선택 기준 없고요 아직. 없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자꾸 리더스 뭐 만들 거예요 허풍 날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진행하려고 하는 리더스가 총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과학 필독성 있는 거랑 영화가 말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논문 읽는 거랑 또 하나는 레이달로의 원칙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삶의 원칙을 정할 거고 그 원칙대로 어떤 제 많은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려는 예정입니다. 3년도에 리더스의 연간 계획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리더스를 앱으로 좀 더 영훈이 형이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더 좋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 제 연간 계획을 다 넣을 생각이에요. 근데 다 넣다면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리더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연간 계획이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원자 많은 데를 선택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량의 절반만 읽었을 때는 디파짓을 절반만 디파짓 어떤 식으로 돌려드리냐면 저희가 매주 일요일 23시 59분까지가 책 팔고 에세이 올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회사가 바빴을 수도 있고 특별한 약속이 있겠는 그 주에 변동사는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 23시 50분까지 올릴 때는 15,000원을 환급해줘요. 근데 월요일 지나면 그때부터 짜없어요. 그때부터 짜없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뒷받침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아까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 보여줬던 사진 속에 되게 비싼 음식들 먹고 있잖아요. 그 음식값으로 다 충당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이 읽으셨는데 지금 이 순간 덕호님의 가장 큰 관심사 주제가 뭔지 궁금하고 그것들이 리더스에서 읽었던 책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듣고 싶어요. 맞아요. 요새 제가 가장 큰 관심사는 조직 운영이에요. 조직 운영이라고 한다면 뭔가 제 작은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저는 제가 팀장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유달하고 팀장님 집에 가는 것도 제가 팀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 운영을 할 때 어떤 지도자가 어떤 조직장이 될 것인지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게 우리 콴유 형, 리콴유 형이 되게 많이 리콴유는 물론 개인의 지식이 있잖아요. 개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있잖아요. 본인의 판단이 확실하다는 뭔가 결론하에서 결국에는 최상의 결과를 내기 때문에 저도 리콴유처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게 제 최대 관심사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듣고 리더스 폭발적으로 많이 시청했을 그럴 것 같아요. 리더스를 그러면 이제 혹시 많이 시청하시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리더스 여러 번 운영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리더스를 운영하는 최적 기간이 2달이에요. 2달 했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텐션이 유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팀을 꾸렸을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팀은 10명에서 12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초과해서 더 큰 리더스 운영할 생각은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들어온 대로 미리 그냥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두꺼운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네.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저희가 뭐 약간씩 한 번씩 고비가 없잖아요. 네. 그만 고비 읽고 오죠. 싶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읽긴 하지만 저는 3만 원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3만 원이 쉽지 않아요. 한 2주 정도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바짝 차리고 읽게 돼요. 되게 큰 그리고 같이 읽고 있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 초반에 읽기 시작할 때 인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다른 멤버 9명이 인증을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저도 계속 올려야 될 것 같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는 거. 네, 이제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발표하고 하이사님께서 마무리.